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영욱입니다. 네, 저는 김정용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K리그 4라운드 모든 경기가 끝난 직후에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 스카이박스에 앉아 있는데요. 네, 뭐 굉장히 좀 아무도 없는 경기장 풍경이 좀 낯선데 수원, 그러니까 이곳을 홈으로 쓰고 있는 수원, 그리고 수원 팬들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수원이 마침내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끝나고 인천의 안데르센 감독이 패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모든 질문이 끝난 이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축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렇죠. 자처해서 이제 임세 감독에게 어떤 축하와 위로를 전했어요. 좀 확실히 분데스리가 득점왕 출신, 북한 대표팀 감독 출신의 어떤 품격이 아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수원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임세 감독이 사실 그동안 성적이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약간 비웃음을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A매치 70기 시작하기 직전에 공수 밸런스나 이런 거를 A매치 70기 동안 조정해서 돌아오겠다. 그때 더 나아져 있을 거다. 그동안 우리가 못한 게 그 미드필더 부상자가 많아서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했거든요.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부상당했던 미드필더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약간 강제로 해야만 했던 노빠꾸 축구 말고 평범한 축구를 하면서 공수 밸런스를 좀 회복하니까 경기력이 한결 나아졌고, 그래서 이제 인천을 상대로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에서 대강 우위를 이제 쭉 점하면서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죠. 이임생 감독이 뭔가 학습해 나가는 지도자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팀이 가진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메탄고 출신의 젊은 선수들을 대거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고, 팀이 가진 어떤 에이스들이 노화가 돼 있어서 그들의 스피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임생 감독이 동계훈련 내내 팀에 적용을 시켰던 것이 전방 압박,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해서 어떤 자기가 약점을 좀 보완하려는 어떤 구상을 갖고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노빠꾸 축구가 뭐 노빠꾸가 아니라 노승점 축구가 되면서 거의 뭐 무엇보다도 홈에서 열린 홍계막전에서 전북에게 정말 대패한 것이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면서 바로 접었죠, 노빠꾸 축구를.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K리그에 이런 변종 축구 하나 나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런 어떤 패기, 어떤 뭐 자신감,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제가 한때 괴장이란 말까지 쓸 정도로 아주 기이한 전술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밀고 나갔으면 하는 기대감도 솔직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3연패라는 거, 특히 이제 그 수원이라는 팀이 개막 3연패라는 거는 정말 뭐 끔찍한 어떤 그 성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임생 감독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장 현재 조건에서 잘할 수 있는 축구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전 3경기 성적이 그냥 3패도 아니고 2득점 7실점으로 최저득점 최다실점으로 최하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원이라는 팀을 생각하면 단 3경기 뿐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좀 전면적인 이제 개선이 좀 불가피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패기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이러는 게 아니고 좀 패기만만 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좀 일부러 노빠꾸 축구를 하는 거다라고 좀 이렇게 호기 있게 질렀지만 사실은 뭐 초반에 송민규 같은 선수들이 아마 선발로 나오겠던 것 같은데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미드필더가 뛰어야 할 자리에 공격수들이 뛰었던 게 사실은 뭐 꼭 그래서 그러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걔네밖에 없어서 어떤 측면이 좀 있었던 거죠. 베테랑 수비진들을 다 빼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팀 내에도 그 베테랑 선수들이 배제되는 상황, 그러면서 성적까지 안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갈등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첫 승을 했다는 게 수원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어떤 학습을 하지 않았나.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의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팀이 그 짧은 시간에 모두가 딴 거 다 제쳐놓고 첫 승, 성적, 이것으로 좀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응집 효과를 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염기훈 선수가 조금 전에 믹스존에서 얘기를 했는데 A매치 70기 동안에 다들 개인 사적인 시간 다 반납해가면서 비디오 미팅, 뭐 100% 반납하진 않았겠지만 많이 반납해가면서 비디오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되는지를 되게 디테일하게 서로 분석해가면서 크로스 올라올 때 공격수를 움직임이 너무 적어, 압박을 할 때 우리가 계속 할 건데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모든 플레이의 디테일을 다 조정을 했대요. 그게 오늘의 이제 나아진 경기력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염기훈 선수 보면은 무슨 뭐 창업자가 하는 가게에
그 아들, 과장인데 아들이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수인데 본인의 책임감은 무슨 뭐 구단주급이야. 맞아요.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날 경기에서도 저는 이 팀의 이름이 수원 블루윙즈 아니겠습니까? 수원 레프팅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염기훈, 홍철 라인이 거의 뭐 모든 것을 주도를 하면서 팀 승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팀이 위기 상황일 때 정말 두 발 벗고 나서서 승점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오늘 염기훈 선수가 한 골 한 도움 기록했죠. 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팀이 어수선하고 감독도 새로우고 코치도 새로우고 아주 뭐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정말 승점 3점을 길어 올릴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오프 시즌 동안 그러니까 경기가 없던 AOH 주간에도 뭔가 그 에이스로서의 고참으로서의 역할을 아름아름 많이 했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번 경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경기 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두 팀이 시작은 똑같이 4-2-3-1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쨌든 대한 선수가 빠지고 타가트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원톱 선발로 나온 것인데 오늘 사실 전반전 보고 실수가 좀 많았어요, 타가트 선수가. 네. 망설이는 모습도 있고 해서 제가 하프타임에 수원 홍보 담당자 만났을 때 타가트 원래 저러냐. 오늘 왜 이렇게 못하냐 이랬는데 저를 비웃듯이 후반전에 아주 맹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타가트 원톱 카드는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뭐 현재까지 수원이 오늘만이 아니고 시즌 내내 넣은 골이 5골인데 타가트 그중에 3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오늘도 기자회견장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네. 그 타가트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그 호주 A리그 득점왕을 13, 14 시즌에 하고 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풀럼에 진출을 했죠. 네. 당시 챔피언십, 그러니까 잉글랜드 2부로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별로 한 게 없이 이제 별 성과 없이 네. 호주로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A리그에서 다시 A리그 정상급 공격수의 기량을 되찾은 뒤에 이제 K리그로 넘어온 경우인데 수원에 합류한 게 2월 말, 2월 중순, 좀 늦게 늦었어요. 왔죠? 네, 네. 늦어서 지금 만 2달을 못 채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발을 좀 적게 맞췄기 때문에 초반에는 교체 위주로 투입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타가트 선수가 자기 기량을 처음으로 온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네. 경기 전에 이임생 감독이 대안 얘기를 좀 했는데 대안이랑 얘기를 할 때 솔직히 대안이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고 자기 말에 공감을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주관이 강하니까. 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 의견이 좀 안 맞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안을 뭐 까내린 건 아니고 네. 대안과 그걸 맞춰나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은 감독이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나이가 원체 많으니까 그런 어떤 활동량이 좀 많아야 되는 현재 수원의 전술을 네. 풀타임으로 소화하기 좀 힘들다는 면은 서로 공감을 하고 그렇죠. 타가트를 선발로 넣고 대안을 교체로 투입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류청 기자랑 동갑이니까 굉장히 엄청 베테랑이죠. 아, 네. 그렇죠. 뭐 사회인으로서야 정 선배가 그냥 적당한 나이지만 선수로서는 뭐 할아버지니까. 네, 타가트 선수하고 10살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10살 차이 넘게 나던가. 아, 타가트가 93년생인가? 뭐 그런.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기동력에서 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타가트가 오늘 경기 내내 좀 고생을 했어요. 무고사 선수한테 아주 못 이기더라고. 무고사가 뒤에서 붙어가지고 분호자. 네. 예, 분호자 선수가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갖다 대면 많이 밀려나고 자리를 못 지키는데 서서 어떤 경합하는 상황이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늘 골을 많이 뽑아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수원이 오늘 새롭게 발견한 어떤 그 자신들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철 선수도 오늘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뭐 A매치를 통해서 대표팀 주전으로 네. 두 게임을 이제 풀로 딱 찌고 돌아와서 자신감이 원체 붙었는지 뭐 원래 잘하긴 했지만 뭐 치달이라든가 그렇죠. 1대1 상황에서 수비 뒤로 공 빼놓고 네. 승부를 보는 이게 자신감 없으면 못하는 그런 플레이들도 네. 굉장히 공격적인 지역에서 많이 나왔어요. 뭐 원래 특기이긴 하지만 네. 오늘 또 많이 보여줬고 염기훈 선수가 이제 나이다 보니까 그 내내 왼쪽 측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경기 중에 섀도우 스트라이커 위치로 포지션 체인지를 해서 중앙으로 가서 좀 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을 일부러 줄이거나 네. 혹은 왼쪽 측면에 있어도 자기가 뛰지 않고 연기만 하면서 동료가 뛰게 만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홍철의 그 스피드와 에너지는 염기훈과의 합을 고려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네. 뭐 축구 도사가 다 된 염기훈 선수의 역할이 오늘 그라운드 안팎에서 팀 승리에 연결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인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저는 이제 염기훈 선수가 수원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인천에서 남준재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남준재 선수가 경남과의 2라운드에서 그 조던모치하고 부딪혀가지고 좀 약간
좀 네네. 잃을 뻔하고 부상이 있었는데 3라운드 선발 나가고 오늘 또 교체로 후반에 나왔잖아요. 근데 세 번째 교체 카드 이정민 선수 투입이 되면 직후에 충돌하면서 좀 부상이 발생을 해서 거의 못 뛰었어요. 막판에 15분 동안. 근데 보통 주저앉을 만도 하고 못 뛸 만도 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플레이를 하는데도 상대가 눈치를 못 채도록 혹은 본인 위치에 왔을 때는 어떻게든 공을 처리하도록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눈물겨웠고 또 중간중간 스스로를 막 탓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었고 심지어 막판 쐐기골 3대1 되면 사실상 경기가 끝났잖아요. 거의 경기 종료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도 그라운드로 선수들 중앙선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도 그렇고 결국 끝나고 나서 쓰러져가지고 실려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인천이 그래도 좀 전력이 좀 많이 약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꼴찌 후보로 매년 뽑는 팀이긴 하지만 저런 정신이 팀에 좀 이렇게 배어든다면은 앞으로도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만화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경기 끝나고도 믹스존 지나가는데 다리를 이렇게 잘면서 부축 받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이제 인터뷰 중이던 홍철이 이렇게 아는 형을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오늘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또 이런 K리그를 아름답게 만드는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인천에서 저는 이제 콩푸엉 선수 지난 경기 때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네, 자기가 뛰는 동안에 보여줄 수 있는 걸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 패스기를 잘 보죠. 그래서 네. 콩푸엉한테 누가 주고 2대1을 들어가면 되게 수비가 밀집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사이로 2대1 패스를 잘 빼주는 네. 그런 모습도 봤고 좀 체력이 작지만 그 드리블로 도망 다니면서 네. 또 패스 타이밍을 만든 다음 패스해주는 모습도 본 것 같고요. 뭐 피지컬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 작은 선수들은 자기들만 해도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전에 왔던 찌영 선수는 좀 더 어린 나이에 경험이 없을 때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콩퐁 좀 더 그레이드가 높고 자신감이 있는 채로 왔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경기에서도 특히 그 홍철 담그는 그 카드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도 그렇고 찌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찌영이 좀 순둥이 느낌이었다면 콩퐁은 좀 어디 인터뷰에서 뭐 별 차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베트남 축구하고 그런 강단이 어떻게 보면 좀 점점 더 기회를 꾸준히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안데르슨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렇게 호평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류의 질문이 들어갔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잘했다라고 받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유보적인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밀당하는 건가? 원래 스타일이 좀 이렇게 FM 할 때 보면은 1, 2, 3, 4, 5 중에 3번 대답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립적인 대답을 많이 하는 원래 안데르슨 감독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오늘 또 현장에 베트남 기자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베트남 사진 네. 기자가 오셔서 콩퐁 사진이겠죠? 네. 콩퐁 위주겠죠, 당연히 베트남 사진이 오셨는데 아무튼 베트남 사진 기자가 오셔서 취재를 하시는 모습도 저희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흥미진진한 K리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이 한 경기에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라운드 K리그 모든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4라운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뭐 제가 일방적으로 꼽아봤는데요. 뭐 네. 서영욱의 볼리TV니까. 아니면은 이의제기를 해주시고요. 네. FC 서울의 1위 등극,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4경기 무실점으로, 4경기 무실점으로 네. 4라운드까지 마치면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1, 2위 쟁탈전에서 상주를 2대0으로 잡았는데, 네. 경기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골 장면만 봤어요. 네, 경기를 상주가 되게 잘했거든요. 네. 상주가 정말 이 상주 감독님이 짭 과르디올라 뭐 이런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굉장히 김태형 감독. 네. 경기력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최용수 감독의 이진법 축구 뭐 어떻게 경기를 하든 1대0 뭐 0대0으로 승점을 따가는 이번에는 결국 2대0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서울이 정말 바닥을 치던 때하고 너무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인 그런 성과였던 것 같고요. 뭐 선수 보강도 그렇게 막 대단히 많이 잘 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름값만 보면 유출이 훨씬 심했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팀을 만들어낸 것이 역시 독수리다. 역시 뭐 최용수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감독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독과의 궁합, 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특히 이번 시즌 K리그 1 전체 흐름이 네. 다들 좀 저득점, 그렇죠. 네, 골이 적게 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도 뭐 관중은 많아졌는데 네. 골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골이 적게 나는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되게 뜨거운 저득점 경기가 많아서 재미는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골 자체는 좀 적은데 서울이 그 저득점 양상에 네. 정점을 찍는 팀이 아닌가. 네. 무실점 5득점이죠. 그렇죠. 경기당 한 골 조금 더 넣은 거니까. 경기당 1.2득점으로
1.25득점으로 선두를 달리는 팀이라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보면 공격수 출신 감독들이 의외로 수비 축구하는 감독들이 많습니다. 이게 수비 축구라는 게 장극이만 한다는 게 아니라 수비를 중요시하는 감독들이 많아요. 보수적으로. 네. 지난 시즌 서울은 정말 웬만하면 탈탈 털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팀이었는데 몰라보게 달라졌고요. 아무튼 2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상주 역시도 아주 인상적인 중원에서의 어떤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복병이다 올 시즌에. 그 역대급 자책골 나오지 않았나요? 그건 봤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윤빛가람 선수가 그 걷어낸 것을 그 수비수 맞고 들어가면서 이제 FC 서울의 첫째 골이 됐는데, 아무튼 뭐 상주가 운이 따르지 않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올 시즌에 계속해서 위력적인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이제 1, 2위는 그렇게 되고 3위 울산, 네. 4위 전북. 결국엔 우승 후보들이 어쨌든 올라는 왔습니다. 위에 네. 있습니다. 예, 울산하고 전북이 모두 나란히 승리를 이번 라운드에 좀 거뒀고요. 강원이 사실 시즌 초반에 좀 어버버했었는데 지금 이제 울산 잡고 전북 잡고 오늘 또 성남까지 잡으면서 상위 스플릿 순위권으로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네, 강원이 지금 2승 1무 1패 네로 5위. 강원이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일 그 기술 쓰는 말로 야마가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주목을 덜 받는 팀이었거든요. 열병수 감독님이 워낙 주목을 많이 받은 것에 비해서 성과가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우리가 태도를 취했었는데 관심이 시들해진 뒤였고 네. 뭐 영임이 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12개 팀 중에 사실 제일 관심이 없는 팀이었는데 보란 듯이 아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오범석, 한국영이 중심이 된 미드필드의 이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제가 오늘 전반전만 보고 왔는데 앞으로 계속 주목해볼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뒤로는 뭐 경남, 대구, 인천, 포항, 뭐 수원이 이기긴 했으면 여전히 10위, 그 다음 성남, 제주 이런 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4라운드 앞으로 이제 승점차가 많은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 순위는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4라운드 빅매치 뭐 아까 제가 무슨 경기 꼽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있으십니까? 아니요, 동의합니다. 네. 어제 토요일에 열렸던 네. 그 경남과 대구의 네. 아주 뜨거웠던 경기, 그렇습니다. 또 경기 외적으로도 논란이 생기 바로 네. 이죠. 뭐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대구 세징야 골 못 보신 분 꼭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꼭 검색해서 보세요. 네. 네이버 검색하든 뭐 아프리카 검색하든 보시면 나오니까 정말 그 골은 안 보면 안 됩니다. 그 무슨 유도 미사일 같은 거에 뭐 달아놓은 것처럼 거리도 한 35m 되고. 네. 아니 그 공에 자체 추진력이 있어서 네. 다행히 휘는 게 아니면 네. 뭐 어떻게 그렇게 발로 차서 휠 수가 있나 싶은 그런.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면 타자 근처에서 변화하는 것처럼 아 맞아요. 쭉 가다가 골키퍼 근처에서 뚝 떨어지더라고. 슬라이드를 던졌다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아무튼 굉장히 놀라운 골이 나왔고요. 하지만 대구가 그 골에도 불구하고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네. 엄청나게 재밌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경기의 흐름이 네. 약간 좀 이렇게 소설에서 딱 구간마다 네. 뭐가 있는 것처럼 세징야의 엄청난 골, 조현우의 엄청난 선방. 조현우 맞아. 네. 그 조현우 언급해. 조현우 지긴 했지만 조현우를 아무도 욕할 수 없어. 그 조현우 얼굴로 막는 장면이랑 그 바로 전에 곽태휘 발리슛 그 발로 맞는 장면이야. 이거 조현우 김승기 논란에 불을 붙이는. 이래서 국대다 이거 보여줬고 네. 그래서 와 조현우가 다 막아서 이제 진짜 경남 승점 챙겨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렇죠. 백이종이 네. 그 다른 선수도 아니고 백이종이 네. 꾸역꾸역 결국에는 이제 경남은 나다 이런 네. 느낌으로 그렇죠. 추가 시간 역전골까지 총 2골을 넣으면서 네. 역전을 만들었죠. 사실 그러고 보면 이번 라운드엔 주장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네요. 아, 그러네요. 네. 뭐 세징야도 주장이잖아. 고인물 라운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한희훈 선수가 주장인데 요즘에 계속 안 나올 때는 세징야 네, 선수가 완전 부주장이라서. 네. 맹활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경남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정치권의 몰지각한 행동이 경남 FC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경남 FC 지금 경남 도지사는 민주당인데 뭐 그쵸. 네, 뜻밖의 다른 당에서 와가지고 그 당은 경남 FC를 자꾸 못 살게 불어요. 과거에 그 홍카콜라 아저씨도 그랬고 네. 이번에 뭐 다 아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그 황교안 아저씨가 네. 그 선거운동을 하러 오셨죠.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네. 했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연맹 규정에 따르면 그게 홈팀한테 징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경기장 밖에서 선거운동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당들은 밖에서 열심히 했다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은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혔더라고요. 네. 해맑게 이렇게. 그분은 늘 봐도 좀 어쨌든 저희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얘기 좀 더 하진 않겠고. 네. 어쨌든 지금 프로축구 연맹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어쨌든 징계를 줘야 됩니다.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경남한테 징계를 줘야 되는데 사실 경남은 막을 만큼 막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밀고 들어오는데 정치인들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승점 10점, 감점이라는 10점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뉴스 헤드라인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최소 10점인지 최대 10점인지가 중요한데 최대면 뭐 얼마를 주든 뭐 이렇게 정상 참여해줄 수 있지만 최소 10점이면 문제가 정말 큰 거거든요. 최소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승점 10점 이상의 감점 또는 뭐 무관중 경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또는이라는 부분이 아마 승점 10점 감점을 안 주고 다른 징계를 택해도 된다라는 거겠죠. 또는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감점이 아닌 다른 징계를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로명에서 약간 정상 창작의 사유가 있다는 식으로 뭐 제가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취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와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스탠스인 걸로 보여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 뭐 감점은 좀 최소화하고 다른 징계를 주게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좀 억울하지. 그러니까요. 그 들어오신 그분들께는 징계가 안 간단 말이에요. 연맹이 표는 사가지 들어왔나? 뭐 그렇겠죠. 표는 사가지 들어왔어. 표는 사가지 들어왔길 바랍니다. 연맹이 그분들을 징계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표를 안 사고 들어왔으면 내가 볼 때 그건 그 사람들 무단 침입자이기 때문에 구단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안 되죠. 네. 어쨌든 경남 FC 팬들께서 응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어쨌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상식을 갖춘 그런 선거운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라운드 이야기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좀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뭐 충분히 즐거운 K리그 4라운드였던 것 같고요. K리그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약간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의 걱정은 기우였고 그렇죠. 작년 여름부터 이어진 많은 대중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뭐랄까 네이버 K리그 영상 조회수도 그래요? 되게 잘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날마다 편차 되게 심한데 오늘은 제가 틀었을 때 야구가 축구를 10배 이상으로 앞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야구 경기들보다 축구 경기가 더 높은 경기도 있었어요. 그건 좀 이상한데?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점도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 관심이 부합하는 재미도 주는 그런 K리그가 전개되고 있지 않나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5라운드는 주중에 있고 또 바로 또 주말까지 6라운드 이어지니까 그렇죠. 화수 주중 경기 있습니다. 빡빡하게 채워진 일정들 많고 누리시고요. 저희는 다음 라운드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